나라의 자영업자 100만 명이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간판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골목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쓰러지는 속도가 2026년 봄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간신히 버티던 김밥집과 분식집과 치킨집이 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을까요? 중동에 터진 포성이 서울 골목의 식용유 값과 일회용 도시락 용기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상한 연쇄 반응,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까지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마포의 한 김밥집에 불이 켜집니다. 사장님은 14시간을 일하고 정상기를 누르지만 시급으로 환산하면 4,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용유 한 통 값이 한 달 사이에 2번 올랐고 김밥을 담는 일회용 용기 단가가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같은 양을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진단이 틀렸습니다. 불황이란 수요가 줄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환의 한 국면입니다. 97년 외환위기가 거대한 파도였다면 물이 빠진 뒤 상가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모래사장 자체가 밑바닥부터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삭제되는 산업의 증발. 거기에 중동에선 전쟁이 원가라는 또 하나의 칼날을 골목까지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포 김밥집 사장님의 식용유 값을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올린 그 칼날은 어디에서 날아온 걸까요? 답은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좁은 바닷길 위에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이 이란을 강타한 뒤 이란이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바닷길이 멈춘다는 것은 한국에 특히 잔인한 소식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액화 천연가스의 20%를 중동에서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전쟁 발발 전 배럴당 72달러였던 국제 유가는 103달러까지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숫자가 골목 경제에 도착하는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직접적입니다. 여기서 한국 자영업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프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이 물질은 석유화학 산업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매일 만지는 거의 물건의 뿌리입니다. 김밥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배달 도시락 뚜껑, 비닐봉지, 일회용 컵 빨대, 랩, 식품 포장지까지. 나프타에서 시작되지 않는 포장재는 거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나프타가 끊깁니다. 전문가들은 나프타 등 중동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고합니다.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석유 제품 산업의 생산 비용은 6.3%, 화학 제품은 1.59%, 고무 및 플라스틱은 0.46% 상승합니다. 이 비용은 그대로 도시락 용기값, 포장 비닐값, 배달 봉투값에 얹혀 사장님 손에 청구됩니다. 식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유의 원료가 되는 팜유와 대두유는 대부분 배로 옵니다. 해상 운임이 오르면 식용유 값이 오릅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채소 값이 오르고 사료 가격이 오르면 계란과 닭고기 값이 오릅니다. 전기료 역시 LNG 발전 원가가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합니다.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발전 원가가 상승하면 전기료가 오르고 해상 운임도 영향을 받습니다. 김밥 한 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의 모든 항목이 동시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상황. 이것이 2026년 봄 골목 경제가 마주한 첫 번째 충격파입니다. 이 충격을 가장 먼저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사장님 대부분이 50대 이상인 골목 상권. 2025년 기준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전체의 10명 중 4명을 넘깁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발적 창업이 아닙니다. 평균 퇴직 연령 52 안팎, 국민연금 수령까지 10년 넘는 공백이 남지만 재취업 시장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합쳐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돈은 노후 자금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문을 열고 나면 현실은 예상 수익표와 다릅니다. 가맹 로열티, 본사 지정 식자재 단가, 배달 앱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다 빼면 월 수입이 100만 원을 밑도는 날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2026년 봄 여기에 전쟁발 비용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본사 지정 식자재 단가가 줄줄이 오르고 일회용 포장재 가격이 한 달에 2번 인상 통보를 받습니다.
가맹점주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본사가 정한 메뉴 가격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대기업에 비해 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원가 상승과 이익 감소라는 이중 타격을 줍니다. 평생 모은 돈을 가게에 묻어둔 50대 사장님에게 이 이중고는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노후 자체의 붕괴입니다. 비용의 칼날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사장님의 자리는 또 다른 방향에서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카센터. 40년 가까이 렌치를 쥐어온 사장님이 전기차 보닛을 엽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소리만 듣고 고장을 짚어내던 30년의 감각이 이 차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5년 누적 100만 대를 넘어섰고 내연기관 정비의 핵심 먹거리는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합정동에서는 5년차 영상 편집자가 AI가 텍스트 한 줄로 만든 숏폼을 바라봅니다.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단가를 낮추라는 요청. AI는 산업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침투하며 시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간 숙련도 노동자의 자리를 먼저 지웁니다. 기술만이 유일한 지우개가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이 중국 공장에서 한국 소비자의 현관까지를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도매상도 소매상도 동대문삽 삼촌도 필요 없습니다. 동대문 사장님이 옷을 못 만들어서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그 옷이 소비자에게 닿는 길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전쟁발 해상운임 폭등이 또 한 겹 얹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에서 80%까지 상승할 수 있고 운송기간도 사나흘 더 걸립니다. 체급이 큰 거대 플랫폼은 이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한국의 소규모 셀러는 이 추가 비용 한 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기술에 밀리고 플랫폼에 우회당한 자영업자에게 남은 마지막 전략은 박리담회였습니다. 김밥 한 줄 3,500원에서 재료비, 포장비, 배달 앱 수수료를 빼면 손에 남는 돈은 5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봄, 이 500원마저 사라졌습니다. 식용유 18리터 한 통 값이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뛰었습니다. 김밥 용기 단가가 한 개당 100원에서 14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무지 비닐 포장지, 김 포장지, 배달용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포장 필름까지 모두 나프타에서 출발하는 품목들입니다. 매일 쓰는 소모품이 한 달 사이에 30%씩 뛰면 김밥 한 줄의 원가는 3,000원을 가뿐히 넘어갑니다. 사장님이 손에 쥐던 500원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가격을 올리면 될까요? 김밥 한 줄을 4,000원으로 올리려면 손님이 줄고 손님이 줄면 고정비 부담은 더 무거워집니다. 옆 가게가 안 올리면 내 가게도 못 올립니다. 올려도 지옥, 안 올려도 지옥. 이 구조 안에서 탄생한 것이 좀비 장사입니다. 팔수록 손해지만 문을 닫으면 보증금과 인테리어 투자금이 증발합니다. 느린 출혈과 급성 출혈 사이에서 대부분은 느린 출혈을 선택합니다. 8년 넘게 이어진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유가가 전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이 고통이 단기간에 끝날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약해진 골목 경제 위에 또 하나의 충격이 겹칩니다. 2026년 상반기,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PF 대출 만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가 전국 곳곳에 빈 골격만 세운 채 서 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공사가 멈추고 이사가 사라지고 인테리어, 가구 가전, 입주 청소까지 일감이 끊깁니다. 여기에 전쟁발 금융 불안이 겹칩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그동안 내려가던 금리 기조가 다시 뒤집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경기를 살릴 수 있는데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 금리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양 실패가 건설사 부도로, 부도가 금융 경색으로, 경색이 소비 위축으로, 위축이 골목 상권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전쟁이 도미노의 마지막 내관을 건드린 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의 12평짜리 식당.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도 주방에는 사장님 한 명뿐입니다. 서빙 로봇 2대가 홀 직원 몫을 대신하고 주문은 태블릿, 결제는 무인 키오스크에서 끝납니다. 월 인건비 0원. 다른 식당이 인건비에 수백만 원을 쓰는 사이 이 사장님은 그 비용을 식재료 품질에 투자합니다. 식자재 원가가 30% 올라도 인건비에서 절약한 돈으로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장님에겐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원가 관리 앱입니다.
매일 식자재 단가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어떤 메뉴의 마진이 줄어들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식용유 값이 오르면 튀김 메뉴의 마진을 즉시 재계산하고 포장재 단가가 뛰면 배달 메뉴의 가격 전략을 조정합니다. 옆집 사장님이 한 달 뒤 결산표를 보고서야 적자를 깨달을 때 이 사장님은 이미 다음 주 메뉴 구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디자이너는 AI로 초안을 뽑고 자신의 감각으로 다듬어 이틀 만에 결과물을 냅니다. 인천의 셀러는 사진 보정부터 고객 문의까지 자동화하고 포장에 넣는 손글씨, 메모 한 줄에만 집중합니다. 세 사례의 공통 구조는 같습니다. 고정비를 기술로 압축하고 절약된 자원을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며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밀도의 경제. 전쟁이든 유가 폭등이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체질은 이 밀도에서 나옵니다. 새벽부터 가게를 지키는 사장님의 하루. 전기차 앞에서 멈춘 정비사의 손끝. 알고리즘에 우회당한 동대문의 정적. 한 달 사이에 2번 오른 식용유 통. 단가 인상 통보가 적힌 포장재 거래 명세서. 쓰러지는 건설 크레인. 이 장면들은 따로 떨어진 불운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서로 다른 골목을 동시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과거의 문법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더 참으면, 전쟁이 끝나면, 경기가 돌아오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 이번에는 아닙니다. 기술이 숙련도를 지웠고 플랫폼이 중간 유통을 삭제했으며 전쟁이 식자재와 포장재라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까지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성실함만으로 버티겠다는 선택은 좀비 장사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미 질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중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계가 절대 복제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은 무엇인가? 서빙은 로봇이 하되 단골 이름을 기억하는 건 사장님의 몫입니다. 원가 계산은 앱이 하되 식재료의 결을 보는 안목은 사장님의 영역입니다. 기계에 맡길 것은 과감히 맡기고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밀도에 모든 에너지를 모으는 것. 이것이 증발의 시대를 건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안으로는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밖으로는 전쟁이 식탁 위 식용유 한 통과 일회용 도시락 뚜껑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된 이 시대, 당신은 무너지는 모래성 위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리마스터링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